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인천공항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인천공항 검역 번아웃 위기다. 번아웃. 지친 거죠. 탈진하는 겁니다. 한시적 입국 금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입국자 전원 14일 의무 격리가 되고 있죠. 그럼 일단 이분들 들어오면 다 관리해야 되고요. 그 검사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검사 대상 내용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주말의 경우 입국자가 7천에서 8천 명 정도. 그럼 이거 다 상대해야 됩니다. 이분들 하나씩 다. 한 명씩. 검역소 인력은 그런데 200명도 안 된다. 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군, 경찰 동원에도 현장 과부하다. 당국, 입국자 수 모니터링 후 검토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당분간만이라도 지금 굉장히 앞으로 한 2주 정도 중요하다니까 이 2주 정도만 아예 입국을 좀 막으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역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검역은 이제 저희가 국방부나 아니면은 다른 국토부 또는 인천공항 공사 등 많은 그런 관계 기관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번아웃 되지 않게 인력에 대한 교체 계획이라거나 지원 계획들을 좀 더 꼼꼼하게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자가격리 의무화 첫 번째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 소개돼 있는데요. 입국자 007 수송작전 집집마다 데려다주면 새벽 2시더라. 엄청나게 인원이 많으니까 힘들다는 소리죠. 여기 보면 서울시 구 공무원 3,000명 투입, 증상 여부 생필품도 매일 체크. 그렇습니다. 자가격리하신 분들 다 체크해야 돼요. 매일같이 잘 계시는지 혹시 어떤 증상 없는지 뭐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겁니다. 1인당 20여 명 관리,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 코로나 환자 1,000명 넘었고요. 뭐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고 검역해야 되고 뭐 검사 대상이 엄청나게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감당할 능력이 넘어섰죠. 지금 수도권 확진자가 서울에 예. 1,000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확진자 중에 지금 2주간 35%가 해외 유입자예요. 예. 근데 지금 2주간씩 격리하잖아요, 해외. 예. 오는 그 하루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한 7,000명 되면은 예. 2주만 되면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고 2주간 격리되는 거예요. 그럼 다 관리를 좀 그렇죠. 해야 되는 그게 대상이네요. 나온 사람들도 2주간 자가 격리가 예. 관리가 어렵고 지금 공항에서도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없다고 한 사람들은 뭐 버스나 뭐 구청이나 시에서 데려다 주거나 해요. 예. 근데 거짓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나 자가용 있어 하고서 그냥 공항에 나가면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지금 해외 유입을 너무 아직 안 막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계속 이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냐.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예. 지금처럼 계속 열어놔도 돼요. 예. 근데 하루에 7,000명씩 들어오는 거를 언제까지 열어두고서 우리 의료진하고 공항 방역 담당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예. 공항에 1인당 나와 있는 게 1인당 뭐 체크하는 게 200명씩 관리한다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서 지금이라도 지금 다들 질병관리본부도 좀 막아줬으면 하는데 청와대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는 결정을 할 때라고 봐요. 예. 지금 뭐 확진자 내일 모레면 10,000명 될 거예요, 지금. 예. 예? 지금 벌써 9,887명. 예. 이제는 손을 쓸 때고 결단을 내릴 때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계속 간다. 이거보다도 잘못된 거는 언제든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정책, 국민들을 위한 게 뭐냐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형우 변호사, 정부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입국하는 분들 중에 외국인도 있지만 다수는 유학생이라든가 이제 한국 국적자 그리고 교민들 뭐 이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외국인만 선별해서 막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일각에서 그래서 외국인만이라도 좀 막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마 이제 굉장히 이제 과부하 상태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적처럼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교민들이에요. 이분들이 예. 한 8, 90% 정도고 예. 외국인들은 한 1, 20%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들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게 줄어들게 예. 돼 있습니다. 아. 들어올 분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오실 근데 분들은 다 들어오는 게 그렇죠. 어느 시간이 그다음에 지나면 이제 끝난다는 내국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인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할 방법은 없어요. 예. 법적으로라든지. 왜냐하면 뭐 못 나가게는 할 수는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근데 들어오는 예. 거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일단 들어오는 게 그거는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이제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무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14일간 격리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 뭐 공무원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 거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좀 힘들어도 어쨌든 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뭐 물론 이제 해외 이런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아마 인력도 조금 보충을 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군 경찰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쨌든 좀 가용한 인력이 저희들이 아. 군이라든지 경찰에 좀 있다고 보면 예. 지금 공항에 계신 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이렇다 보면 저는 아마 1,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인원들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검역 그다음에 체크하는 거 꼼꼼하게 사실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뭔가 또 구멍이 나면 이게 또 심각할 수 있으니까 하되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보충이 좀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 이재진 교수.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의 문제가 걸릴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분들이 이제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면 좋을 텐데 예. 자가격리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그런 거예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감염학회에서 또다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의료진들이 더 이상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원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이제 그것만큼은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염학회의 의견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내국인에 대한 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별도로 놓더라도 예. 그 이외에 외국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시적으로라도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외국인 입국자들.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정책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예. 외부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을 해줄 수 있다면 의료진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예. 수 있고 공항에 있는 인력들도 저게 예. 언제까지 저렇게 늘릴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2주 후에는 예. 이 들어오는 인력이 적어질 것이다. 예. 과연 2주 후에 더 적어질까요? 지금 보면 이태리나 이런 데는 항공편이 없어서 예. 지금 들어오는 비용만 900만 원씩 들여서 들어오더라고요. 항공료만. 예. 근데 그것도 표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것이 단시간에 이제 조정이 돼서 더 이상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보장을 할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조금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와 외국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좀 분리해서 놓고 외국인에 대한 것만큼만이라도 저희가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지금 단시간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벅차고 당황스럽고 이렇게 벌써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오늘 기사가 소개돼 있습니다. 교민 유학생들을 못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거는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또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모습이 있군요. 거리 두기에 지친 시민들일까? 당구장, 맛집, 다시 북적. 이 북적하면 또 위험하다고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북적하면요. 날씨도 요즘에 좋습니다. 앞다퉈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전문가들 걱정합니다. 방역 차질 빚을 수도 있는데 외출 시간은 줄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운 곳만 짧게 갔다 오세요. 이렇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찬 교수님. 네. 최근에 보면 거리에 차도 많아졌습니다. 한 열흘 전과 비교해보면요.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곳에도 사람이 많다고도 그러네요. 이거 어떡하죠? 아까 이제 의료진들 굉장히 힘들다. 예. 공항에서 또 병원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예. 온 국민이 그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 내가 그 의료진들을 더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즉 방역 그리고 감염 차단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가 하는 게 의료진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지금은요. 지금 자가격리 공무원들이요. 예. 자가격리자들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매일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집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어머니 전화번호 나 핸드폰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예. 어머니도 전화 안 받아요. 미쳐버립니다. 그럼 공무원들 뛰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있지 일요일 날도 않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아. 자,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이나 또는 의료진들을 갖다가 예. 우리가 힘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분들이 봤을 때 예. 지금 벚꽃 정말 예쁩니다. 예. 근데 꽃놀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올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 길거리에 가면 또 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와가지고 산의 등산로 옆에서 예. 자리 깔고 도시락 싸가지고 먹고 계세요. 피크닉하고 계세요. 한강변에서 피크닉하고 계세요. 예. 이거 보면은 아니 나만 집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많은 외국의 언론들로부터 예. 한국의 대응, 시민의식에 대해서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그거 한 달 좀 고생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안이해져 가지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예.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예. 여의도에 지금 이틀 동안 100만 명이 왔습니다. 거기서 감염 확산되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감당 못합니다. 예. 제발 국민 여러분 예. 이제 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산에 나가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예. 가서 놀러 나온 것처럼 피크닉하고 옆 사람하고 붙어 있고 예. 정말 진짜 산에 가는 것조차도 무서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좀 다시 한번 좀 다잡을 때다. 안 그러면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예. 법으로서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 체포하고 예.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예. 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봄꽃들 지금 활짝 폈습니다. 벚꽃들 곳곳에 있습니다. 이쁘죠?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눈에 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요. 벚꽃은 내년에도 핀다는 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핍니다. 꼭 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보고 싶은 분은요. 드라이브 스루 하시면 됩니다. 차 타고 창문 닫으시고요. 천천히 벚꽃 근처 지나가서 그걸로 만족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드라이브 스루 벚꽃놀이. 이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